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좀 한 가지 전달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환절기 기간에는 목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져서 마른 기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물을 마실 건데 최대한 기침은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혹시나 마시고 있다. 아, 그럼 기침이 나와서 마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싶어서 만약에 혹시나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다채로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안 켜주셨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오늘 DB 영업 실전 노하우의 강의를 맡은 배정근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진 않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즐겨 한 사람은 아니에요. 화면이랑 너무 다른가요? 네, 지금은 좀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야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좀 전문적인 야구 선수로서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는 이제 졸업만 하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거의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좀 결혼을 많이 달라요. 네, 아유, 이렇게 집중이 안 되시겠어요. 많이 달라갖고. 네, 좀 최신 버전으로 한 번 더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때 찍어서 그래요, 신입 때. 어, 그래서, 네, 2019년도에 이제 첫 보험 대리점으로 저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저는 이제 영업을 좀 재밌고 좀 즐기면서 좀 했었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저랑 이제 다른 스타일의 유형들도 많은데 좀 영업을 되게 이제 신나게 좀 했었던 사람의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 연속 보험료 챔피언도 달성을 하고요. 21년도에는 리치했고 현재는 이제 분리치죠. SL로 위촉이 돼서 있다가 지금은 인카금융 서비스 제이어스 총괄에 3년이 이제 넘었죠. 이제 근속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썸머 챔피언을 달성을 했고 작년부터는 독립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의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DB 영업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드릴 거고, 두 번째 현재 DB 시장은 어떠할까에 대한 흐름도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류별로 DB 영업은 프로세스가 각 DB 유형에 맞게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제가 좀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나만의 비법. 저는 되게 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었던 사람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반응도 잘해주시고 하신다면 가감없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할 겁니다. 네, 시작 전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타자는 치실 수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오늘 강의는 왜 신청하셨어요? 딱 한 세 분만 받아볼게요. 강의를 신청하신 이유, 목적,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네. 아, 노하우, 비법 전수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네. 잘하고 싶어서, 다들 한마음 한뜻이군요. 자, 그러면, 네, 이 그림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첫 번째 질문인데, 이 그림 어떤 그림처럼 보이세요? 천국의 계단.
네.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나요? 네. 천국의 계단 올라가는 사람. 네. 제가 앞에 서두에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오늘 이혜건 님 굉장히 이 멘트가 굉장히 저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어 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신청을 해 주셨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뒷모습, 즉 목표를 향해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처럼 보이셨는지 저는 이 그림을 그래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요. 이 숫자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 99 그리고 1의 차이점. 100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는 내용 안에서 99%가 다른 말을 해도 결국엔 다 비슷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1%가 달라서 되는 겁니다. 즉, 오늘의 강의는요. 제가 100을 전달을 드렸을 때 99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방법과 비슷할 수도 같을 수도 있어요. 네, 어디에서 들어봤던 강의, 또 중간의 내용도 겹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다른 한 개, 1%의 차이점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이 길었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 DB 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릴 건데, 어, 이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인포DB. 인포DB는 뭐예요? 고객이 TV나 광고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해서 보험 방송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서 니즈가 확실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쵸? 저희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퍼미션 DB. 우리가 많은 돈들을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아웃바운드의 형태로 고객이 신청하는 게 아닌 신청을 유도해서 보장 분석 상담을 유도를 하거나 미해지 환급금이 있다, 받을 돈들이 있다, 미청구 보험금들이 있다라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코를 돌리면서 하고 있는 게 커미션 DB입니다. 자, 네 가지만 제가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DB죠. 유전자, 미래에 올 질병 예측 검사를 통하여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이끌어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난이도가 있는 영업 방식입니다. 아마 이거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간 DB죠. 고아 DB라고 불려요. 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자, 적어놨죠, 잘? 기존 모집자가 퇴사하고 타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영업을 접고 다른 업으로 넘어갔을 때, 세 번째는요, 기존 담당자와 관계가 틀어져서 이렇게 고아 DB로서 분류가 되어지게 됩니다. 네,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이관 DB, 고아 DB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B 영업은 뭔가요? 한마디로 좀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 땡으로 땡땡을 사는 영업 방식이다. 요거 맞히실 수 있으세요? 돈으로 고객을, 오, 우리 곽건호 본부장, 네. 야, 맞아요. 다 맞는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돈으로 시간을 산다. 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 훨씬 더 만족할 만한 기대 수익률이죠. 예상 수익을 혹시 내고 있으신가요? 내고 있다 1번, 그렇지 않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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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내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해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DB 영업 시장에 만들어진 배경, 탄생된 배경과 지금 현재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는
이 흐름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DB는 어떨까? 저희가 현재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DB는요, A, B, C, D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 중에서 퍼미션 DB는 어디에 많이 해당될까요? A, 알파벳으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A, B, C, D 중에서. C. 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좀 DB 이 네 가지 분류를 했을 때 D는요, 노 퍼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C는요, 1차, 2차 퍼미션. B는요, 좋죠. 보호목 인지를 하고 있고 만날 수가 있어. 방문확정 같은 느낌. A는요, 당장이라도 20만 원, 30만 원을 내고라도 사고 싶은 정말 고퀄리티의 DB. 그쵸? 대부분의 지금 현재 퍼미션 DB는요, C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B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C에 머물러져 계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영업 방식들 중에서 여기에 넣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하우스도 있을 거고, 개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 뭐 소개 영업에서도 다양한 소개 영업 방법이 있을 텐데,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저희는요, 이 DB 영업을요, 20% 확률 안에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2010년대 초중반부터 활성화가 시작되었고, 이후의 내용 더 나옵니다. 최소한 이 중에서 못해도 두 가지 이상 영업 방식은 하고 있으셔야 돼요. 한 가지로만 하시면요.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 DB 영업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를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기사를 제가 좀 뽑았어요. 2021년도에 나왔던 건데, 2015년 9월에 시장에 처음 선보였죠. 뭘로요? 325요.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입원 수술, 뭐 5년 이내 중대 질환. 이때 당시에는 이게 센세이션이었어요. 센세이션. 근데 불과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6월 말 기준으로 28개 보험회사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성이 돼요? 네, DB 영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서막이 올라간 거죠. 활성화가 되는 시기가. 그렇죠? 이 기사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10년이 지난 지금과 현재와 매우 흡사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되게 많이 느꼈어요. 자, DB 영업이 올라갈 수 있었던, 즉,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은요, 결국에는 상품이 좋으니까요. 누굴 만나도 이때 당시에는요, 상품이 좋으니까 가입시킬 수 있었던 시기. 아까 그 금감원장님이 나와서, 금감원 이제 관리실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 간편보험을 막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지금도 유사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금감원에선 제재하는 또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누굴 만나도 가입시킬 수 있었던 시기예요. 즉, 현재의 DB 영업 시장은요, 변형된 형태일 뿐이에요. 변형된 형태. 이 DB 영업의 반증은요, 저는요, DB 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DB 시장 안 좋아요. 딱 결정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좋은 상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죄송해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긴장한 나머지 방송 사고네요. 방송 사고. 네. 이제 키보드 근처로 제가 누르지 않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은 상품만 있으면 결국엔 못할 게 없습니다. 즉, 가망 고객 발굴은요, 판매 활동의 시작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는요, 다양한 DB들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문 DB도 있을 거고, 유전자 DB, 각 2차 퍼미션 DB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거고, 이관 DB, 소개 영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병원에서 나오는 DB, 여러 가지 DB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각 DB별 프로세스의 차이는 무조건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제가 DB 영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가장 신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일즈 프로세스의 7단계예요. 7단계. 지금 현재 9단계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AP 이전에 프리 AP라고 해서 사전 조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 DB 영업에 있어서는요. 각 DB별 프로세스는요.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유전자 DB, 이관 DB, 2차 퍼미션처럼 똑같이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니즈에 맞지 않겠죠. 네. 오히려 예를 들어 유전자 DB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의 이제 미래에 올 질병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 근데 보자마자 보장 구석의 프로세스대로 앉아서 보험 가입 권유부터 한다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이관 DB도 마찬가지예요. 내 담당자가 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흘러져 왔는데 바뀐 담당자가 기존 걸 해지하고 바로 또 가입시키려는 그 냄새가 나, 향기가 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마음이 멀어지게 되겠죠. 네. 저희가 정확한 DB를 어떤 DB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프로세스는 차이점을 꼭 두셔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요, 퍼미션 DB처럼 모두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져간다면 성공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해왔던 저만 알고 싶은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한 이 꿀팁을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궁금하시나요? 네, 바로 이어서 너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안 누르셔도 돼요. 네네. 제가 이 프로세스를 중간마다 계속 넣었어요. 그만큼 DB 영업에서는요, 이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해요. 이 프로세스가 어긋나는 순간 계약은요, 멀어지게 됩니다. 왜? 소개 영업은요, 이 프로세스 건너뛸 수도 있어요. 왜? 소개받자마자 팩트 파인딩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클로징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DB 영업은 아니거든요. 정말 만나자마자 팩트 파인딩에서 바로 가입을 해서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TA와 지금 제가 이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요. 프리 AP 사전 미팅이 잘 성립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내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TA와 프리 AP가 이전에 이 AP 이전에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신속함이 생명이라고 해놨어요. 자, 우리가 DB를 지급을 받았어요. 당일에 지급받았어요. 언제 콜을 돌리는 게 좋을까요? 이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죠? 너무나 익히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Right now. 바로예요, 바로. 바로 돌리시는 게 가장 확률이 맞아요. 당일이에요, 당일. 높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0%에서 50%, 25%, 12.5%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10만 원 냈는데, 15만 원 냈는데, 20만 원 냈는데, 내일 돌려야지, 내일 모레 돌려야지 하는 순간 고객과의 계약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만나는 고객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보이진 않지만 내면에서도 이 표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 얘기 들었어. 알아. 이러던데, 아까. 그래갖고. 아,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할게요. 네. 우리를 만나는 고객들은요,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무슨 이분들을요, 운전거리냐? 즐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표정을요, 내가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지. 이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부터가 저희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이 시작하기 전에 장소 선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을 건데, 가정에서 방문해서 하는 상담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외부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자리 선정이 카페에서 했을 때 특히나 자리 선정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열리는 곳에 앉았어요. 고객이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나를 고객이 마주 볼 때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뒤에 배경에 저희 이 창문처럼 뭔가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보게 되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꼭 그러잖아요. 들어가시면 뭐 탐색도 하고 이렇게 앉으라고 해서 앉았어요. 근데 뭐 "어떤 음료 드시겠어요?"라고 했을 때 "물 드실래요?"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떤 대답하시나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오셨어요. 우리 대표님들이 앉았어요. 제가 "물 드실래요?"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한 두 분만 받아볼게요. "물 드릴까요?" 아니면 뭐 "음료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아 주세요." 어 괜찮습니다. 바로 선거절. 어 네. 저는요, 항상 제가 물이 먹고 싶어도 "아 그래요. 어떤 음료든 저는 그냥 물 주세요."예요. 네. "물 드릴까요?" 했을 때 그냥 "네 물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싶어. 근데 물을 주시겠대. 그럼 다른 거를 항상 얘기해요. 이게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 큰데요. 나의 거절 의사를 확실히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했을 때 고객은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주는 순간 나중에 계약을 했을 때 "이 청약서에 서명하시죠."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뭐 어디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DB 영업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 왔을 때 처음부터 "뭐 드릴까요?" 했을 때 "아 네네네. 아 그거 주세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죄송한데 제가 오늘 커피를 많이 먹어서 혹시 아이스티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포도 주스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오렌지 주스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은요, "아 네. 그럼 요걸로 가져다 드릴게요." 하는 순간 나의 계약의 확률은요,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꿀팁이었나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 드리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도 뭐 좋은 화법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슷하게 다 겹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가지고 있었던 확률에 대해서 높여갔던 확률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자, 기본적으로 초회 상담 전에 설계사가 가져야 될 마인드셋은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고객은요,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DB 영업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진짜 DB 영업으로 그 현장에 나오는 것도 전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보통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끊죠. 근데 이분들은요, 받아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계약까지 해주신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요, 지금까지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내 눈앞에 있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고객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강한 마음을 먹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야? 밝고 웃는 얼굴과 긍정적인 태도와 분위기에 맞는 표정과 경청하는 태도를 꼭 보이셔야 됩니다. 이 세 개는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담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밝고 웃는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저는요, 항상 지금까지도 고객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차에서 미친놈, 진짜 미친놈처럼 막, 우르르르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웃으면서, 웃는 표정을 하면서, 나만의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이건 신입 때부터 제가 가져갔던 루틴이에요. CIS를 하던, 계약 미팅을 하던, 소개 미팅을 하던, 항상 저만의 공간에서 2분, 3분 정도는 제가 이제 뭐, 제 뺨도 때리기도 하고, 정신 차리자, 오늘 잘하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항상 내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DB 영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결국엔 첫 만남에서 많이 갈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A와 프리 AP가 된다는 가정하에 처음 만났던 이 333 법칙 안에서 결국에 뭐 나는 솔로다, 뭐 연애 프로그램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즐겨봤던 뭐 솔로지요 보더라도 처음 이 사람이 첫 인상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보통은 사람들은요 호감과 매력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고객을 만난 3초, 30초, 3분 안에 승패는요 뭐 끝났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지만 큰 확률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즉 첫 등장에서 느껴지는 복장과 언어, 느껴지는 꽉 찬 존재감이 고객이 봤을 때,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이 사람 뭔가 좋은 느낌이 든다. 뭐 예쁘고 잘생긴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영업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과 상담을 하고 나서 이 상대방이 느꼈을 때 다치거나 아프거나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설계사가 담당자가 된다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품을 제안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호감이 갈 것 같고,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게끔 하셔야 돼요. 그런 AP는요, 정말 성공적인 AP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질문을 통하여 상담인지 대화인지 모르게 해라. 저는 제가 정말 추구하는 이 AP의 방식은요, 이 세 번째인 것 같고요. 만남과 동시에 딱딱하게 각을 잡고 뭐 노트북을 펴요, 노트를 피고, 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부터 풀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앉아서, 그렇군요. 대해서 니즈가 있으셨군요. 바로 이제 보장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니라 보장 분석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보험 이야기로만 끌고 가게 된다면 고객은 결국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이미지에서 사소함과 디테일은요,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명함은요, 신입 때 썼던 명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요런 거는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로또 용지를 활용을 해서 좋은 뭐 저를 만나서 럭키한 이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런 느끼한 멘트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카페에서 뭐 이런 네이클로버 안에서 제 명함이랑 같이 꽂아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명함에 예전에 이 명함이 당신에게 행운을 깃들여다 줄 겁니다. 라는 멘트를 하면서 드린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사소한 디테일이거든요. 꼭 챙겨가 주시면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네이클로버 쿠팡에서 사면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 네이클로버 안에 명함을 넣어서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그냥 드리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쓰고도 티 안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걸 사더라도 굉장히 꽉 찬 존재감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랬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잠깐 물 마시면서. 전 전자일 것 같나요? 후자일 것 같나요? 네. 대답을 해주지 않으셔서 전 후자입니다. 네. 저는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든 고객이 알게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즉, 그거 있잖아요. 보상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아들여요. 뭐 수술비를 받아들여.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들이는데 적은 금액을 받아들여도 고객은요, 잠깐 기분 좋아요. 잠깐. 하지만 뭐 큰 금액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거를 전략을 잘 세우셔서 보상 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어,
예를 들어서 뭐 오고 가는 그 손해사정사와 대화 속에서 고객 앞에 만났을 때 액션 한 번, 쇼맨십 한 번 했을 때 고객은요, 오히려 더 큰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 요런 것들 꼭 활용해 보시면은 영업 활동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진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스몰 토크로 접근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 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즉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연말정산,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야 연금 계좌 세액공 혜택에 대해서 들어보고 관심도가 있어. 그리고 현재 뭐 30대인데 결혼을 했어. 여성분이야. 저출산, 뭐 지금 2025년 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고객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고객의 니즈가 그 상담 안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안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항상 하셔야 될 게 연금, 뭐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매년 바뀌는 이슈들에는요. 귀를 항상 기울이셔야 돼요. 항상. 항상 공부를 하셔야 고객과의 대화 소통을 했을 때 작은 거 하나라도 경청을 한다면요. 저희가 이제 보험 계약으로 이루어져 끌고 갔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들리진 않겠지만 보험인 듯 보험 아닌 보험 같은 대화를 이 스몰 토크, 아이스 브레이킹에 넣어 놓는다면요. 정말 다채로운 영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모를 나만의 AP북,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왜냐면은 다른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각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혹시 굉장히 이제 티가 튀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적으로 상담이 되어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을 때는요. 저는 되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공감하고 소통해드리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정적으로 좀 이렇게 전문가스러운 이미지로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요. 내 스스로에게 체득을 시켜 놓으셔야 어떤 고객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컨셉에 맞게끔 AP를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후킹성 멘트를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님, 월 30만 원, 40만 원 냈는데도 주위에 보험금 한 푼 못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보험료 월 10에서 15만 원만 내고도 같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5천만 원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이 받아지는 느낌은 어떨까요? 좋겠죠, 당연히. 어? 그래? 맞아. 내 옆집, 옆 동네 사는 내 친구는 맞아, 이랬었어. 그리고 공무원을 만났어. 교사도 아닌데 월 200만 원씩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은 당연하듯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고객이든지 내 고객들은 다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하다라는 느낌을 줬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다름을 느낀다. 내가 다른 여태까지 현재와 다른 관리가 되어져 왔다라고 하면요. 귀가 조금 더 열리겠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선물을 보낼 때도 집으로 보내지 않고요. 어디로 보내요? 회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 회사에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봐야 이거 누가 줬어요? 와, 이거 좋은 거네요. 라고 했을 때 제 설계사 담당자분이 이거 챙겨줬어. 근데 내 설계사는 뭐하지? 이제 해지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해지를 당하는 설계사가 저희는 되지 맙시다. 네. 자, AP 단계에서는 결국에는요, 고객의 니즈를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 완전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민과 뭐 미래의 고민과 이전에 있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걸 말해요. 저는 이런 AP가 돼야 정말 성공적인 AP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초의 미팅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요. 30분, 40분, 1시간 하시는 설계사 분들도 있지만 저는 최소 AP를 하면요. 2시간, 3시간. 그 AP 때 자고 온 적도 있어요.
고객이 집에서. 좀 오바스럽죠. 거의 이제 막 완전 하루 만에 형, 동생, 뭐 형수님 가족이 돼버려서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운 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걸 내어줍니다. 네.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 자녀의 나이, 어디 초등학교 모든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상대방도 고객분들도 가족으로 느껴져요. 소개도 요청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겠죠. 즉 AP 단계에서는요. 특히나 나의 색깔을 잘 정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색일까? 남들이 하는 색깔을 그냥 따라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 어때요? 되게 전문가스럽죠. 네. 보상, 뭐 청구, 약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전문가적인 느낌, 뭐 안경도 쓰고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전략적인 상담의 유형가입니다. 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편안한 상담을 이끌어드리는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 만났을 때, 어, 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는 길에 밖에서 뭐 시위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저분들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뭐 멘트 하나라도 그냥 던집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저도 오늘 봤는데 저것 때문에 저런 거 하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대화가 이어지게끔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보험에 대한 니즈를 끌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청구했었던 사례들, 제가 진짜 실제적으로 제 고객분 중에 1년 만에 보험 60만 원, 70만 원 다 납입 면제 받았고 수술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딱 1년 1개월도 안 됐을 때 딱 1년 지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암 생활자금까지 나가고 뭐 4억, 5억 이렇게 청구가 금액이 이제 수술비랑 다 나가셨던 분인데 그런 사례들을 그 상황에 맞게끔 풀어갔을 때 고객은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뭐지? 라고 했다가 대화를 하면서 어느샌가 나의 병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샌가 나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계약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놨을 때 고객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전 이러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색깔로 상담을 진행을 할지 명확한 노선도 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종합 보장을 설명을 하면서 가족력이 어떻게 되시냐, 수술비의 약관이 어디부터 어디 보장을 하고, 뇌는요, 아이 60부터 69까지 하는데, 여기서는 뭐 열공성 뇌혈관도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저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건강보험은 폭률 싸움이구나. 저는 100% 받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색깔도 입혀서 가야겠죠. 네. 그거에 맞춰서 뭐 직업이 은퇴적인 고민, 그래서 저축은 얼마나 할 것이고,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잡을 것이고, 이런 모든 이 유형들을요, 섭렵을 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 이제 지점원들한테도 항상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신입 때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어떤 거냐면요. 고객에게 굉장히 바쁜 이미지를 구축을 시켜놔요. 이런 이미지는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돈 대신 해줄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닌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정말 이제 이거 사용 안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어떤 거냐면요. 신입분들도 있을 거고 경력자분들도 있을 건데 내 지점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대표님으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고객을 만났을 때 항상 저는 핸드폰을 보이게끔 놔요. 전 핸드폰이 2개거든요. 그래서 보이게끔 놓고 그 다음에 상담하기 전에 저 몇 시에 상담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놔요. 이따 전화 몇 시에 한번 달라. 중간중간에 카톡을 제 원래 다른 핸드폰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대표님이란 글을 고객이 꼭 봐야 돼요. 진동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진동으로 해놓고 한 세네 번 정도 울리면서 내가 못 들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상담을 하고 있다 고객이 전화 왔어요. 베스트인 거죠.
전화 왔어요. 아, 네, 설계사님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대표님까지 봤어. 전화를 받으면서, 아, 네, 대표님. 아, 어제 제안 드렸던 거요. 아, 사모님과, 그거 제가 준비를 해드리면 될까요? 실례지만 죄송한데 제가 1시간 있다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끊었을 때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걸 가지고 왜 지금 시간에 전화를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다르게 봅니다. 요거는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 상담이라는 게 나의 흐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미지는요, 제가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저 혼자 할 수 없을 때는요, 저희 보이지 않는 지점원들과 제 관리자, 지점장님, 본부장님이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저는요, 제 이제 팀장님들과 제 이제, 부지점장님, 이사님들과 통화할 때 항상 상담 중에 전화를 받으면 대표님으로 뜨니까, 아, 네, 대표님. 그럼 이제 상담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 네, 뭐, 종신보험 얼마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뭐, 100만 원짜리. 아, 네, 그거요? 아, 근데 제가 죄송한데, 상담 중에서 1시간만 있다 전화 드릴게요. 이걸 한 2번 정도 사용하시죠? 이 사람 정말 바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구나. 뭐 그걸로 뭐 너가 직장 동료로 그렇게 해서 했겠지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객과 소통하는 그 언어 가운데에서 일방적이냐, 내가 양방, 쌍방으로 좀 잘 티키타카가 되냐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 오늘 머리 좀 확 쳐주세요. 어떤 여성분이, 머리 긴 여성분이 처음 보는 이 디자이너 분께 가서 머리 좀 확 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로 빙의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고객에게 이야기를 할 건가요? 한번 요거는 채팅으로 한번 저도 물도 마실게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한 대로, 아, 나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오늘 머리를 확 좀 쳐달라. 짧게 잘라달라. 긴, 오랫동안 길러온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다. 네, 채팅이 없네요. 네. 아, 어느 정도 길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네, 좋아요. 스트레스 확 네, 좋은 것 같아요. 고객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 네, 은영님. 네, 연보란 귀 밑 2cm로 해주세요. 네, 네, 확 좀 쳐드릴게요. 새로운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셨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저라면요, 오래 기르셨는데 아까워요. 혹시 왜 자르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했을 때 사실은요, 제가 오랫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의 긴 머리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다 부질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 좀 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 네, 바로 잘라드리는 것보다 저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속상하셨겠구나. 라고 먼저 공감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부질없더라고요. 뭐 다른 파마도 있을 거잖아. 다른 연모제를 사용을 해서 파마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매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색깔을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커트를 다듬으면서 새로운 스타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고객이 그렇게 끝나고서 확 치고 간 것보다 그 가는 뒷모습이 오히려 더 기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고객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티키타카가 됐을 때는요, 더욱더 퀄리티 높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상담으로 좀 바꿔볼게요. 고객이, 저희는요, 전문가로 빙의를 한번 해봅시다. 다 5, 6년차, 10년차라고 했을 때, 고객의 보험만 보더라도 딱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구나. 해지도 많구나. 그럼 내가 어떠한 상담으로서 전략을 구축을 해서
이분에게 이런 확실한 멘토가 되어서 이 삶을 걱정 없이 해드려야겠다라는 것들을 질문을 계속하면서 고객이 이 보험을 유지해 왔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면서 니즈를 끌어당기다 보면요. 고객은요, 결국엔 마음 문을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디자이너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제가 이 미용실 토크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갖고 머리를 좀 오랜만에 좀 길러보면서 엄청 덥수룩했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어, 저도 이 미용실의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잘하시는 분들을 되게 찾고 여기 안 맞고 한두 번 가다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 1년 만에 최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정착하신 그 디자이너 분이 계세요. 거기가 이제 유명한 또 이렇게 미용실인데 준호헤어라고 좀 유명하죠. 근데 거기가 이제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는데 최근에 제가 머리가 이제 좀 기르는 과정이 너무 덥수룩하니까 아이롱 펌이며 뭐 다운 펌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이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봤는데 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디자이너 분이 저랑 비슷한 연령대였거든요. 어떻게 좀 멘트를 치는지 궁금해서 여기 금액이 좀 되게 비싼데 혹시 공통적으로 다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이 디자이너 분이 뭐라고 저한테 했는 줄 알아요?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감동. 네, 정근님,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을 써도 헤어 디자이너에 따라 시술 비용 다르고요. 똑같은 자재로 시공해도 인테리어 전문가에 따라 시공 비용 달라지죠. 실력과 경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정확한 멘트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앞으로 오랜 기간을 내다보셔야 할 선택이기에 가격보다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머리 한번 자르고 또 후회하잖아요. 네, 괜히 이렇게 또 길러가는 데 있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해달라고 했어요. 고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저희가 머리를 디자이너에 따라서 그 실력과 경험에 따라서 왜 이 금액으로 측정됐어요? 막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대부분. 그쵸? 마찬가지 것 같아요. 하수는요, 가격으로 팔지만 보수는 시간으로, 나로서 이 메이드를 해서 결국에는 계약까지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네.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뭔가 저만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내용이 좀 전달이 잘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중간에 문득문득 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1시간이나 너무 짧은 시간인데 제가 오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PT가 65장밖에 안 돼요. 한 70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좀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장 분석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가족력, 미래 이런 것보다도 고객은 왜 지금까지 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을 해보시다 보면 오히려 고객은 더 마음을 열고 전문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고 AP를 할 때 나는 무조건 계약만을 생각을 해서 고객에게 내가 원하는 그 답변대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은지. 먼저는요, 고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사람과 내 모든 것들을 오픈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고객은요, 다른 뭐 상품, 왜 이게 금액이 이렇게 됐어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사실. 네. 이거는 뭐 철저히 제 주관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이 사람에게 정말 진심과 온 힘을 다해서 쏟으면요. 좋은 이미지를 구축이 됐고 전문가스러운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요. 이분은요. 소개는 이후에 무조건 따라오겠지만 그냥 모든 걸 다 맡겨줍니다. 저는 그러한 상담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 화법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화법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게 될 수 있어요. 고객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하고
진심을 담아 상담을 하여 성공 확률을 높여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전문가스러운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두 번째, 스토리를 입혀 의미를 담아보고요. 세 번째, 가격에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포인트를 딱 한 가지라도, 다른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설계에서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얘도 똑같은 소리 똑같이 바꾸고 하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고객은요, 호감도, 신뢰도는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영업 많이 힘드시죠? 네. 영업이 안 힘들다라고, 저도 이렇게 재밌게 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힘든 게 영업인 것 같아요. 네. 네, 경환님 많이 힘드시군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요, 제 핸드폰에 고객들 계약했었던 사람들의 영상을 찍어요. 물론 얼굴에 나오지 않게. 꼭 처음 만나더라도, 두 번째 만나더라도 AP를 하고 클로징을 할 때도 그렇고, 다 핸드폰으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아요. 자, 저는 DB 영업도 하면서 저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 2019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한 2020년도쯤 됐나? 그때 한창 막 개척 영업에 대해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를 절벽까지 떨어놓고 내려놓보고 한번 이 일을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카페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냥 막 상담을 가더라도 그 카페에 가서 얼쩡거리고 뭐 두세 시 때 가갖고 뭐 하면서 상담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에 대한 재미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개척을 해서 계약이 들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정말 많이 남더라고, 이런 분들이랑. 되게 웃긴 스토리가 한 분 있어요. 이 여성분 있잖아요. 이분이 그때 당시 30살이었어요, 30살. 30살이었는데, 어, 보험이 실손 딱 하나 있었거든요. 보험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여기 위에 병원에,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계약 이제 마무리하고, 여기서 커피를 처음에 대량으로 한 10잔 정도 사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끝나고 내려가서 커피 한 잔 시키면서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막 어린이 보험은 있냐, 막 후킹성 멘트 같은 거를 이제 막 얘기를 했죠. 막 납입 면제가 막 이러면서 좋고 막 설명을 하니까 귀가 어느샌가 열리는 포인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 클로징으로 이분은 변액연금 막 한 30만 원이랑 어린이 보험 20만 원짜리 가입이 들어갔어요. 음, 당일에. 정말 특이하죠? 근데 이분이 남자친구를 또 그때 당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4년, 5년이 흘렀죠. 최근에 다시 뭐 연락해서 안보 뭐 추가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분이랑 잘 지내시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뀌었대요. 이분 소개시켜 주시겠대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닿지도 않을 사람, 내 인생에서 겹치지도 않을 사람인데, 뜻하지 않게 뜻밖의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공기 안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있어도 우연치 않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의 매력이자 이 셀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진심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네. 결국에는 남들과 차별화를 단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멋진 설계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무슨 그림처럼 보이세요, 혹시? 자, 이거 마지막에 어떤 그림처럼 보이세요? 자, 생각나요? 이 그림 봤을 때 바구니를 안고 있어요. 아, 네. 사장님 아주 직독직게 잘하시는, 네, 보여진 대로 네, 잘 답변해 주셨어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고뇌하는 하프 치다 지친 모습. 하프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 연주하는, 네네. 저는 희망으로 좀 이 그림이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좀
다르게 비춰진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서두에 말씀해 드렸던 제가 어,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 한 가지. 1%, 숫자 1. 이 1%만 얻어 가셨다면 저는 오늘 강의가 우리 대표님들에게, 우리 설계사님들에게 희망처럼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딱 9시에 맞춰야 돼서 오늘 강의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